네, 윤 대통령이 쌍특검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두 특검법이 총선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들이 좀 반신반의하는 것이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뭐 탈탈 털은 게 아니고 이런 문제 제기를 훌훌 털어라고 지금 특검을 받으라는 것인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네.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원래는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서 본부장이라고 해서 본인과 부인과 장모를 함께 특검을 하려 했었거든요. 근데 네. 장모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지금 감옥에 가시고 그렇다 보니까 2023년 4월에 민주당이 아니고 정의당이 주도한 법입니다. 이 법이. 그리고 네. 정의당이 주도하고 사실은 정의당이 우리 이재명 당대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당론으로 감옥에 가야 된다고 가결하는 그런 당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법이 아니고 정의당이 주도한 것이고 그리고 자꾸 선전선동하는데 검찰이 그러면 선전선동해서 총선을 위해서 김건희 배우자가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어서 하면 국민들이 그러면 아 민주당이 옳구나 국민의힘이 나쁜 정당이구나 대통령이 나쁘구나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브리핑하고 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좀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더 특검에 대한 필요성 목소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 진작에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논의했으면 작년에 끝났을 것이다. 끝났을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에선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뭐 법의 내용이 법 같아야 상의를 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악법인데 뭘 상의를 합니까? 네. 저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게 법인데요. 애초에 위헌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지금 이게 법 철학에서요. 우리가 가장 이제 그 악법 중에 악법을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첫째는 이제 정치인이 자기를 방탄하기 위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입법. 이게 악법이고요. 그다음에 악법이 정치인이 상대를, 정적을 공개하기 위한 법 있잖아요. 이게 네. 악법이에요. 네. 자, 50억 클럽은 50억 특검법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한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고 자기를 방탄하기 위한 법이 50억 특검법이고. 네, 이번에 그런 새로운 논리를 대통령실에서 가져왔는데 어떤 논리로 지금 이재명 방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대표다. 이게 김용 판결이나 모든 데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이걸 부실하게 해서 그것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네. 이게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아닙니까? 아,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이치 특검. 이거는요. 상대를 공개하기 위한 이게 정치 악법이에요. 총선 때 계속 이용해 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법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거부권 해라 했잖아요. 네. 근데 20몇 분이나 고민했더라고. 이게 20몇 분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게 법은 앞으로 민주당이 자진 처리하든지 또 권한적인 심판이 뭡니까?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고 국회는 입법권이 있는데 서로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빨리 표결해서 3분위가 되면 특검하시고 3분위 안 되면 폐기해야지. 왜 권한적인 심판으로 시간 끌고 또 총선 공천 탄력에 또 반란표 기대하고 시간 끌고 이렇게 꼼수를 하면요. 네. 진짜 끝까지 국회가 국민한테 실망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쌍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네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거부권 행사가 가족 방탄용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이제 검토한다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기관 간의 서로 간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주는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인데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 권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헌법상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권한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의 범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서서도 뭐 노란봉투법이나 뭐 간호법 등등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행사한 거부권은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지점입니다. 결국 현재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함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과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는 데에서 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대통령이 제2요구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에 관련해서 특히 가족들, 본인과의 어떤 이해가 충돌될 경우에도 제2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고 그 도구로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만 반박하면요. 네.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은 입법권 표결할 때 이해 충돌이 있으면 안 합니까? 돈 봉투 받은 20명 중에 표결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국회의원들 입법권 할 때 이해 충돌이 있어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에 어디에 부인이면 거부권 하지 마라, 뭐 이게 부모면 하지 마라, 이해 충돌 있으면 하지 마라, 네. 이런 게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전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공천 이탈표, 국민의힘 공천 이탈표 등을 고려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9일에 당장 재표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원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표결 처리가 어렵고요. 또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으로서야 빨리 이 재의결을 해서 부결시켜서 이제 특검법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속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 9일에 이 제2투표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심 악화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김 여사도 최근 공식 일정 없이 내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2부속실 설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정훈 변호사님. 만약에 제2부속실 설치가 되면 김 여사의 공개적인 행보가 좀 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아마 이제 처음부터 제2부속실 폐지를 반대를 했어요. 네, 그만큼 이게 지금은요, 우리 그 외교 같은 것도 보면 군사나 뭐 정치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의 영역이지만 네, 그 문화라든지 이런 이제 그 하위 영역에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뭐 특검법 논의하고 관계없이 이미 제2부속실을 두 가지고요, 대통령 영부인의 그 활동을 좀 보좌하는 네.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논의와 관계없이 설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특별감찰관은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설치 안 했던 거죠.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특별감찰관도 두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은 이번 논의와 관계없이 두 가지고 영부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열어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이 그래요. 법에 있는 걸 안 한 게 문재인 대통령 때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2년 가까이 안 한 거는 잘못이죠. 이제라도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공정한 분을 추천해주면 법대로 이렇게 두는 게 맞죠.